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세무사 우동호입니다. 마음 편한 투자 가능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마음 편한 투자가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 되냐? 내 돈이 들어가 있는데, 목돈이 들어가 있는데, 하루하루 조마조마한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포모 증후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기회 속에서 나만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라는 공포 심리로 2021년 초가 되면서 매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시장에. 그런데 또 어땠습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또 막 떨어지면서 고점에 물린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참고로 일봉이 아니라 월봉입니다. 월봉. 최고점이 31,680원이었는데요. 막 이렇게 떨어지죠. 무섭죠. 이게 월봉인데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최저점이 2660원까지. 자, 최고점 대비해서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몇 년에 걸쳐서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지만 또 빠지고, 여러분들 이거 견딜 수 있을까요? 이 변동성을요. 자, 이 회사가 어디냐면요, 삼성전자예요. 2011년 1월달 19,100원에 시작을 해서요, 2021년 오늘이 2월 1일인데요 82,8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흔히 이야기할 때 내가 1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갖고 있었으면 지금 4배가 됐겠네요, 그죠?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건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변동성 구간을 견디지 못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면서 돈을 잃어갑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변동성 때문에 그럼 투자를 하면 안 되냐? 투자를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럼에도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금리 때문이죠. 자, 현재 거의 제로 금리에 이제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 보세요. 평균 물가 상승률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자료인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에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0.5%를 기록했지만 미국 연준 그리고 한국은행에서는 2021년에 목표 물가 상승률을 2%를 잡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되면 나쁜 거 아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적절하게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야지만 경제는 발전하고 순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놨을 때 2% 정도 이상의 수익을 벌지 못한다면 돈은 점점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은행에다가 그냥 넣어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이 표를 보실까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파란 선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우상향하는 곡선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로 한 그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쉬운 영구 포트폴리오라는 거예요. 참고로 이 표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백테스팅을 해서 이렇게 나온 표입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 용어를 몇 가지 알아야 되는데요. 요 CHR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은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에요. 최초 들어간 돈 대비해서 최종적인 금액 비교했을 때 들어간 거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은 당연히 수익이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그럼 연으로 환산했을 때 연에 몇 프로 정도씩 수익을 난 걸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 연평균 복리 수익률입니다. 영구 포트폴리오 전략이 8.88%예요. 자, 볼까요? 초기 자금 2만 달러 2013년도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1000달러씩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불입한 총액은 9만 달러가 되고요. 최종 합계 금액이 21만 328달러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 수익은 10만 328달러가 되는 거죠. 자, 어때요? 벌었죠? 자, 근데 중요한 게요, 요 바로 밑에 있는 MDD라는 거예요. Maximum Drawdown. 이것은 최대 낙폭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최대 손실률이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전고점 대비했을 때 최대로 몇 프로 떨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MDD라고 하는 건데요. 저 같은 쫄보 성향은 MDD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잠을 못 잡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구 포트폴리오 전략을 취했을 때 이번 코로나 때 11%밖에 안 빠집니다. 요런 전략, 우리가 비교적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연간 8.88%라는 복리 수익률이 낮게 느껴지시나요? 다음 표를 보실까요? 요거는 초기 자금이 3천만원, 매년 말에 360만원씩 30년간 투자를 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연간 복리 수익률을 8%로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되어져요. 첫 해에 3천만원에 대한 8%, 240만원을 벌어서 연말에 3,600만원이 됐다. 이런 식으로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30년 후에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7억 75,208원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투자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는 나의 노후를 위한 것이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요, 내가 노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노동 소득을 받고 그 노동 소득 속에서 저축을 해서 내 재산을 불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천년만년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 은퇴를 해야 되고, 나는 그 은퇴 자금을 모아놓은 걸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거기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업 투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비교적 마음 편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산 배분. 두 번째, 주기적 자금 투입. 세 번째, 리밸런싱. 네 번째, 퀀트 투자 또는 계량 투자. 먼저 첫 번째 자산 배분이라는 것을 보자면, 우리가 자산은요, 배분을 할 때 상관관계가 낮은 놈들로 자산 배분을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짤 때요. 그럼 상관관계가 뭐냐? 상관관계는요,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그 범위가 있거든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자산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십니까? 미국 장 어떻게 끝났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시죠. 왜 그럴까요? 자, 요거는 2010년 1월 4일부터 2021년 1월 18일까지 제가 자료를 돌려본 건데요. 삼성전자 주가와 S&P 500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0.908, 거의 1에 가깝죠.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가에 S&P 500의 지수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162. 그리고 은 선물 상관계수는 0.258,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관관계가 적은 자산군에 대해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연구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 그리고 금, 현금, 이렇게 4등분을 해서 25%씩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주기적 자금 투입과 리밸런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가 매수를 하고 싶고 고가에 매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되나요? 마음대로 안 되죠. 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저축하듯이 돈이 지속적으로 정해진 날짜에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서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정해져 놓은, 우리가 25%씩이다 라고 한다면 그 비율대로 계속 맞추면서 투자를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자연스러운 고가 매도, 자연스러운 저가 매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식, 채권, 원자재, 현금 4만 달러씩 처음에 25%씩 투자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1년 후에 각각 금액이 변했어요. 주식은 많이 올라서 15,500달러가 되고요. 채권과 원자재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합계가 44,000달러가 되었다 라고 한다면, 리밸런싱 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다시 비율을 25, 25, 25, 25로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올라간 주식을 4,500달러만큼 팔고, 채권은 2,000달러 사고, 원자재 1,500달러 사고, 현금에 1,000달러를 다시 투입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아까 보여드렸었던 아름다운 우상향 곡선이 이루어지게 된다. MDD가 낮으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퀀트 투자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주식 비중이 한 25% 정도 잡았을 때 굉장히 MDD가 낮았었잖아요. 그렇다면 개별 주식에 대한 수익률을 어떤 전략을 통해서 올릴 수 있다면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익률은 올라가게 되겠죠. 뭐 아까 참고로 보여드렸었던 그 연구 포트폴리오의 예시는 뱅가드 토탈 월드 스톡이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VT라는 ETF예요. 얘는 전 세계에다가 전부 다 투자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좀 보게 되는데요. 보세요. MDD가 이게 재미난 게 이 기간 동안에 2013년서부터 2020년 말까지 기간 중에 이 VT라는 ETF, 아까 주식이죠. 얘가 MDD가 34.5%였습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채권은요, 같은 기간은 아니지만 22.0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은 마이너스 26.18% 이렇게 됐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세 개와 현금을 합치고 나니까 이 연구 포트폴리오의 MDD는 마이너스 11.61%였어요. 즉 어느 놈이 떨어지면 어느 놈은 올라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서로 융합이 돼서 올라간다. 자,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비교적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제가 두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릴 건데요. 이 연구 포트폴리오에 대한 미국 ETF, 우리가 해외 주식 계좌를 여신 분들은 미국 ETF를 직접 구매할 수가 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상품을 사면 돼요.
뭐 물론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금도 다른 ETF를 사도 되고요. 또 금에다가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현금 같은 경우도 이런 단기 채권이 아니라 뭐 그냥 달러 또는 MMF 통장이라든지 달러 예금 계좌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응용할 수 있어요.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VT 전 세계에 투자해 놓은 거, 요거는 미국 20년 그 채권이거든요. 국채 TLT. 그 다음에 금은 IAU, 현금은 그냥 현금이라고 해서 현금으로 그냥 일부는 들고 있고, 그리고 일부는 뭐 이런 식으로 채권으로 SHY 뭐 이런 것들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해외 주식 계좌를 이용하기 귀찮다, 나는 그냥 한국 걸로 할래 라고 한다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상장되어 있는 ETF에서는 전 세계에 투자하는 상품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S&P 500 그리고 우리나라 코덱스 200 이런 걸 12.5%씩 분산하고, 채권 같은 경우는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그리고 타이거 미국채 10년 선물, 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접 금을 매입하실 수도 있고, 코덱스 골드 선물, 뭐 타이거 골드 선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현금은 마찬가지로 국채 또는 국채 단기짜리, 뭐 RP, MMF, 뭐 채권, 뭐 액티브 ETF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로 적절하게 구성을 하면 된다. 물론 금을 반드시 사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과의 그 상관관계가 낮은 애들로 구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컴퓨터 공학 석사 과정에서 또 컴퓨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퀀트 투자라는 거 그 이야기를 좀 굉장히 짧게 했는데요. 이 퀀트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제가 주로 할 이야기가 사실은 퀀트 투자예요. 계량 투자.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재무제표라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 숫자를 가지고 종목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이 내가 이 회사 미래가 어떨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하는 투자 방식이 아니고요. 투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단타도 있고 뭐 그리고 가치 투자, 뭐 이 퀀트 투자, 계량 투자도 그런 여러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숫자만 보고 하는 거예요. 숫자만 보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나의 감정을 배제할 수 있다. 즉 뇌동매매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필터링을 걸어서 하게 되면 최소한 내가 망할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저평가되는 회사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거든요.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 AI로 주가 예측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세계 매크로 경제 지표라든지 주가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DB화 했고요. 퀀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백테스팅을 할 수 있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래프들을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시점에 맞는 그 전략에 따른 종목들을 뽑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뭐 또 가상화폐 자동 매매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분들, 그리고 30대 40대 분들, 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줘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희 컨텐츠들을 계속 올려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